예, 민주당만 이재명 살리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네.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네. 파상 공세에 나선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론 그동안 대장동, 성남, FC 뭐 여러 수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. 그동안 뭐 뒤로 좀 밀려 있었다 그럴까? 그렇죠. 이런 수사들이 지금 전면에 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그렇습니다. 하나가 예. 일반 뭐 국민이나 시청자들은 잘 관심이 없을 법한 게 그 지역화폐입니다. 네네. 지역화폐. 네. 이건 사실은 이재명이가 자기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아닙니까? 지역화폐. 그렇죠. 그래갖고 올 예산에도 뭐 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. 지금 그 지역화폐 운영사가 코나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. 네, 코나이. 그렇습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갖고 경기 남부청에서 네네.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불송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걸 지금 검찰이 재수사하라. 네. 이렇게 지금 지시 내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왜 그렇죠? 2021년 11월 달에 그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. 예. 이 고발한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경기도 즉 이재명이 코나 아이에 특혜를 줬다. 완전히 뭐 어떤 특혜를 줬다고 해서 그 특혜에 대한 어떤 고발을 했습니다. 그걸 경기 남부경찰청이 움켜쥐고 수사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불송치 영장을 내린 거예요.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특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낙전 수입이니 이자 수입이니 이런 것들을 다 몰아줬다고 하는데 들여다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재수사를 지시를 한 거예요. 이건 사실 좀 옛날에 대선 때 이미 국민의힘이 6대 의혹이라 그래서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랬었군요. 당시 김병민 선대위원장이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코나이에 완전히 몰아줬다는 거예요. 네. 몰아줬다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사실 화천대유랑 거의 비슷합니다. 네. 화천대유도 아예 미리 다 정보 빼주고 심사하는 정보 빼주고 나머지 그런 그 컨소시엄들은 다 들러리로 만들었잖아요. 당시에 지금 코나이하고 상대했던 게 NH농협은행이에요. 아, 그래요?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. 코나이는 당시에 실적도 없고 당시 자본 그 상황이 뭐냐면 적자예요. 마이너스 적자더구만. 수십억 원이 적자인 상태. 61억이나 적자 났더구만. 네네. 네. 적자인 상태에서 들어왔고 상대적으로는 NH농협은행인데 사실 서로 비교를 하자면 뭐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. 예. 그런데 코나이가 됐습니다. 된 이후로 이 정보를 공개하라. 그렇다면은 심사위원이 누구고 그 다음에 항목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심사를 했느냐 항목 다 발표해라. 그랬더니 발표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항목별 뭐 채점 이런 것들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비슷한 경우로 부산시라든지 인천시가 이 지역화폐를 좀 뒤늦었지만 다 했거든요. 예. 이들은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. 어떤 누구누구다 심사위원 그리고 예. 항목별 채점은 이런 기준이다 하고 기준까지 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지금도 코나이에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. 이게 지금 첫 번째 의혹입니다. 선정에 참여했던 그 위원이라든가 또 그 평가표 네.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비공개. 그렇습니다. 그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. 네네. 그러니까 이 코나이 운영하는 사람한테 뭔가 줄이 다 가지고 그냥 주워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. 네네. 또 하나는 그 코나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게 상임이사 아닙니까? 네네. 그 상임이사를 둘러싸고 또 특혜 채용이다. 전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선임됐다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. 네네. 사실은 그 이재명 씨를 좀 비난했다가 강제 입원당했다가 탈출했던 김사랑 씨라고 김사랑 있는데 씨요. 예, 예. 그분이 여기 와서 또 그 코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네. 그 상임이사로 간 사람이 마술사 출신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
제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, 즉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는 오른팔 왼팔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. 오른팔 왼팔이 뭐냐면 이거예요. 백모 씨 아시죠?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잠수, 그러니까 사라져 있지만 지난번에 왜 이재명 당대표,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한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. 그 민주당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뒤통수 조심해라. 라고 얘기를 했죠. 또 지난번에 왜 7급 공무원, 경기도 그 7급 공무원 그 법가문체 그 폭로한 7급 공무원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대표 그 수행비서인가 하던 수행비서 좀 하다가 조폭 출신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갖고 뭐 버스 입찰과 관련해서 그 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그때 형을 받고 그 이 성남시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행동대장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사람 지금 마술사 A씨라는 겁니다. 마술사 출신 지금 코나아이의 임원으로 상임이사구만요. 신모씨구만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. 2016년도에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거든요. 예, 단식하고 있었죠. 단식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있었어요. 보수 지지자 1인 시위가 있는데 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어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.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완전히 이재명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이 보디가드 같은 어떤 행동도 했고 또 그 당시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뒤에 일단 선고유예가 됐구만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2015년도 17년도에는 아예 수의 계약으로 이벤트 업체에 지금 그 성남시가 이제 용역을 주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안전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마술사가 만든 이벤트 회사와 공무원 안전체험이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약 한 2억 7,851만 원에 지금 그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코나아이와 관련돼서 코나아이와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코나아이 그 상이사로 지금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.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. 코나아이를 지금 운영하는데 아니 그냥 대행사로 그냥 운영하면 됐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게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기관을 만들어요. 경상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자기 측근들을 또 다 앉힙니다. 그러니까 경기도 상권진흥원이에요. 경상원이. 그렇죠. 예. 경기도 상권진흥원 이런 식으로 해서 측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특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상임이사인 신모 씨는 레츠고 기획이라는 홍보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술사로 활동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도 대선에 나왔잖아요. 경선이죠. 그 당시는. 그때도 이재명 TV를 제작해 준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재명 측근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인데 원래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. 그러니까 그냥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을 거기다 앉혀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특혜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분도 지금 재수사에 들어갔고 감사원까지도 감사에 나섰다고. 감사 나섰죠. 지금 아까 화천대유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. 2018년도에 319억 원의 적자를 기록 코나아이예요. 그리고 2019년도에 순적자가 61억인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준 다음에 이 코나아이가 1년 만에 190억의 순수익을 가져왔고요. 지금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206억의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. 즉 어마어마한 지금 이 점프를 했죠. 경기도에서 이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전체적으로 한 5조 된다고 그러네요. 그렇죠. 웬만하면 뭐 한 3조 이렇게 발행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. 거기에 따른 또 뭐 낙전 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충전을 했는데 사실 그 충전한 만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낙전 수익이 전부 다 해당 발행 그 시군한테 돌아가게끔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경기도만큼은 낙전 수익에 대해서 코나아이가
대행사가 다 가져가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. 은행도 낙전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? 저희들도 그 뭐 몇백 원, 몇만 원 그렇죠.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예. 그렇게 다 낙전 수입인데 예, 돌려주지 않아요. 예, 예.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. 예, 전국적으로 따지면은. 네, 예. 그렇습니다.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코너에다 다 밀어준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또 경찰에서 재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태국에서 네. 체포됐죠. 네. 이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네. 김모 씨라고 재경총괄 본부장이 원래는 그 사람이 들어온다 했다가 예. 그 재판받으러 갔는데 여기부 그 직원이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힘센 사람 그리고 몸에다 문신한 사람이 와서 그 형님 절대 그 인정하면 안 됩니다. 불법 처리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꿨던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런데 다시 지금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김성태도 구체적인 그 시비 발행 네네.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재경총괄 본부장에서 나는 뭐 큰 흐름만 알지 구체적인 건 모른다. 그러니까 20억 그 시비 발행해가지고 그 변호사비 대납을 했는지 대북 송금을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했는지 이 김모 씨가 들어와야 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 지금 곧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주 중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김성태가 입을 열었다라고 해서 김성태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. 김성태가 아주 구체적인 정황으로 대북 송금을 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증언이잖아요. 이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어떻게 될지 네.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물증이 필요합니다. 그 물증이 바로 자금의 흐름이거든요. 지금 김성태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개인 돈이다. 네. 뭐 불가능하죠. 이 사람이 개인 돈으로 지금 쌍방울을 지금 인수한 게 아니거든요.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M&A로 이렇게 이 M&A는 했다 이런 사기 혐의로 지금 있는 사람이 개인 돈으로 100억을 뭐 북한에 보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이야기의 모든 어떤 실증이 바로 재경총괄 본부장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. 자금의 흐름은 모두 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. 이게 사실 이 쌍방울이 굉장히 큰 기업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좀 형편없냐면 전부 다 친인척이잖아요. 네, 특히 전부 친인척이죠. 구멍가게가 특히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기업들이 시작하는 게 다 이 총무과는 자기 친인척을 이렇게 심어 놓는 게 다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서 쓸 때 혹시나 말이 다른 사람이 많지만 나올까봐 네. 이렇게 해서 다 친인척인데 이 사람도 친인척입니다. 뭐 매제가 되는데 뭐 이혼은 했다고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꾼 건 어쨌든 아까 그 문신의 협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김성태의 지금 완전히 그 딜의 한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태국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검찰과 마지막까지 딜을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건데 김성태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. 즉 태국에 관련돼서 이제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스스로의 의지로 지금 돌아온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성태가 계속 어쨌든 이 김성태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. 그러면 김성태가 지금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찰과 지금 이야기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.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갖고 있는 휴대폰. 그 박모 씨. 예, 박모 씨. 6개죠, 6개. 6개의 차명폰. 차명폰들.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 총괄 본부장이 갖고 있는 자금의 흐름. 네. 이 두 가지는 김성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걸 뒷받침하거나 혹은 뒤집을 수 있는 양쪽의 증거가 네.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차명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뒤지고
포렌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.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.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피 이후에. 그렇죠. 도피 이후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누구에게 구명을 요구를 하고 누구와 딜을 하려고 했느냐. 그게 다 나오죠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간담이 좀 서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코나이 지역화폐 대행사 수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그 정자동 힐튼 호텔 네. 아마 올 봄엔가 그게 개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이 부분도 의혹이 많다 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. 그러니까 뭐 위례 신도시, 대장동 똑같습니다. 개발, 백현동 개발 이것들이 성남 FC까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예를 들어 대장동이나 혹은 성남 FC 안 들어주다가 갑작스럽게 들어주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기반으로 해서 용도 변경 같은 걸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다. 뭐 이런 패턴이잖아요. 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도 똑같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판박인지 모르겠어요. 똑같더라고요. 자, 그 특혜를 몰아준 A라는 업체, 즉 베지츠 종합개발입니다. 이게 지금 이 30년간 뭐 유상임대 계약을 하죠. 자, 유휴지를 갖다가 지금 이 개발 업체에 주는데 중간에 용역사가 있어요. 이 용역사도 사실상 저기랑 똑같습니다. 백현동도 갑작스럽게 김인섭이라는 자가 이제 손을 잡고서 용역 회사에 갑작스럽게 용역을 맡기고요. 네, 그렇죠.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성남시를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일부러 만듭니다. 아파트 개발에 뭐 문제 없다.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런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이것도 똑같습니다. 2013년도에 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안과 관련해서 PNG 플랜, 뭐 일각에서는 UMP라고 하는데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구 용역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의 성남시 유휴지를 관광 호텔이라든가 원래는 뭐 거기를 가족 호텔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안을 냈던 모양이죠. 그렇죠.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광 호텔로 바꾸는 서로 다르죠. 뭐 들어오는 수익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업체의 어떤 성격도 다른데 이 관광 호텔로 바꿔야 된다라고 영역을 진행하고 2년 후에 바로 베지스 종합개발의 유상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용역회사의 임원들과 베지스 종합개발의 임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. 용역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거 관광개발로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가 그것을 맞게끔 하는 작업을 2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데 늘 이재명 대표의 그 수법이랄까 방법이 중간에 사람이 하나 낍니다. 그렇죠. 그 다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 끼어요. 거기에 무슨 황모 씨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구만요. 그렇죠. 이 황모 씨가 바로 이 대표입니다. 이 베지스 종합개발의 대표인데 우리 황모 씨 사실 최근에 이름 들은 사람이에요. 언제? 바로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름을 들었습니다. 그때 어떻게 이름을 들었냐고요? 바로 차병원과 관련해서 정진상이 차병원도 어떻게 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 당신들이 그냥 오랫동안 그 얘기했던 민원 들어줄게라고 그것을 설득한 사람, 설득하러 직접 차병원을 만난 사람이 황모 씨. 그렇구만. 정진상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네. 정진상의 오른팔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남 FC까지도 다 직접 행동대원으로 나섰던 사람이라는 거죠. 그 사람한테 이 호텔 개발권을 지금 넘겨주어 버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호텔이 이제 다 지어졌어요. 지금 아마 정자동 가면 엄청난 그 호텔이 서 있습니다. 30몇 층인가 그런 것 같던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. 그렇죠. 그걸 이제 30년간 임대를 주고 나중에 이제 불화를 하지 않습니까? 그것도 우선권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회사가 우선권을 주고요. 먼저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. 그렇죠. 여기에 또 용도 변경, 용도 변경 어마어마합니다. 이건 백현동 4단계라는데 이건 더 퀀텀 점프로 했습니다. 여기에 자연녹지였거든요. 이걸 일반 상업지로. 상업용지로 상업용지로 이건 몇 단계예요? 퀀텀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. 이게 이런 특혜들을
전부 다 뭐 이 어떤 이권을 통해서 또 이 자기의 측근들을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게 전부 다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. 똑같아요. 예, 예.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백현동 네.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날이죠. 네. 이 수사관 검사 180명 어마어마하게 동원해갖고 40곳을 지금 압수수색에 벌인 거 아닙니까? 네.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를 같은 배임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딱 적시를 해놨지 않습니까?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.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촥촥 진행돼 버린 거 아닙니까? 예, 저 교수님도 이 방송에서 엄청나게 이 백현동 여러 차례 얘기해서 하셨잖아요. 우리 시청자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. 외우실 거예요. 다 거의 외우실 텐데. 자, 이번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어요. 뭐, 압박을 가한다. 뭐, 이재명이 소환되는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.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건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백현동도 역시 경찰이 주물럭거리고 아까 그랬죠. 저 코나이랑 마찬가지예요. 코나이도 경찰이 2021년도에 고발 사건 접수하고 주물럭거리다가 불송치한 거잖아요. 네.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. 근데 이번 이 백현동도 비슷합니다. 경찰이 도대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. 그러자 검찰이 그래? 그럼 갖고 와. 우리가 제대로 수사한다 하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부터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경찰이 안 했기 때문에 성남 FC도 마찬가지잖아요. 경찰이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로 뭐 불송치한 거를 갖고 와서 그럼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러고 압수수색 해갖고 네이버라든지 뭐 두산에서 이 결정적인 증거를 받아냈듯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. 지금 김인석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죠. 정진상하고 115차례나 통화를 했다. 근데 정진상이는 요 근래 뭐 통화한 적도 없고 전혀 뭐 과거에 뭐 한두 번 만났을 뿐이지 모른다고 그렇게 잡아뗐잖아요. 얼마 전에. 2022년 10월 달에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백현동에 관련해서 김인석과 전화한 적 없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랑 나는 평소에 연락하는 사이 아닙니다. 그런데 왜 115번을 해요? 그렇죠. 2014년부터 115차례나 전화를 했다. 즉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이고요. 그런데 2015년 1월에 네. 이 김인섭 씨가 합류를 하죠. 아시아 디벨로퍼 네. 그 개발회사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거 보면은 2014년에는 다른 일로 했었고 2015년 1월부터 아마 115차례 중에 100차례는 2015년 1월 이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2015년 3월까지니까 네. 아마도 2015년 1, 2, 3월의 횟수 아직 이 경찰에서 밝힌 건 검찰에서 밝힌 건 뭐 이렇게 이 시기별로 밝힌 게 아니라서 얼마나 네.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여 동안 115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안부전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런데도 정진상이는 잘 모르고 통화한 적 없다고 그렇게 잡아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그해 9월에 2015년 9월에 백현동 그 딱 4단계 상향시키고 임대 아파트 비율 10%로 낮추면서 허가 딱 나버린 거 아닙니까?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가방이라는 거 아닙니까? 예, 똑같이 했죠. 이 용도 변경 어마어마하게 하고.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이 파상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몇 가지 지금 대장동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된 이후 그동안 미뤄뒀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서 아주 이른바 압박 수사, 작심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화살을 피하기는 거의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. 그렇습니다.